가수 송대관 씨가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는 소식이 최근 전해졌었는데요. 이어서 100억 원대의 빚이 있다는 소식까지 알려져 놀라움을 샀습니다. 부동산이 경매에 붙여지고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하죠. 이렇게 최근 들어 생활고에 시달리는 스타들의 소식을 종종 접할 수 있는데요. 경제 위기에 빠진 스타들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트로트 가수 송대관이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지난 17일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송대관 측 변호인에 따르면 송대관은 부인의 사업을 위한 대출금 채무를 연대 보증했으나 이를 상환하지 못해 대출금 연체가 발생, 금융기관에서 강제 집행에 들어가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렇게 못 갚았으니까. 내가 아가씨 갖고는 못 갚았으니까. 갖고 나가다가 못 갚으면. 실제 송대관이 소유 중인 이태원 자택과 화성의 토지 등이 법원 경매에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매를 신청한 금융기관의 채권액은 10억 원. 그러나 등기부 등본상 채권 총액은 16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송대관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법원의 회생 절차 신청을 통해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성실하게 갚아 나가겠다.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송대관뿐만 아니라 최근 개인 회생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5월까지의 개인 회생 신청자 수는 지난해 동기보다 19.9%가 증가했습니다. 네, 개인 회생은 변제 기간이 보통 최대 5년이고요. 회생 계획안에 대해 채권자들의 동의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 회생 같은 경우는 변제 기간이 최대 10년이고 회생 계획안에 대해서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송대관 씨 같은 경우 일반 회생을 신청한 것 같은데요. 만약에 채권자들이 동의를 해주지 않게 되면 이 일반 회생 절차가 기각되고요. 예, 그렇게 되고 결국은 파산 절차로 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해 6월 대법원으로부터 전속계약 파기 등의 이유로 전 소속사에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박효신 역시 11월 회생 신청을 한 바 있는데요. 이와 함께 박효신이 소유한 연립주택이 2011년 경매에서 낙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가 됐습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이 건물은 전 소속사 측에서 강제 경매를 청구해 경매시장에 등장했는데요. 최초 9억 8천만 원으로 감정받아 약 8억 원에 최종 낙찰됐습니다. 최근 박효신은 JYJ의 김준수, 옥주현과 함께 뮤지컬 엘리자벳의 출연을 확정짓고 13년 만에 뮤지컬 복귀를 꾀하고 있습니다. 1월에는 개그맨 심영래가 개인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2011년 임금과 퇴직금 등을 체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은 심영래는 재기의 뜻을 밝히며 개인 파산 신청을 한 바 있는데요. 이게 무리일으켜서 참 죄송합니다. 사실 파산 신청하기까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고 이번 기회에 어떻게든 꼭 재기해서 사회에 더 큰 공헌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재개해야지 또 임금 체불한 것도 마무리 짓죠. 영화 제작자로 나서면서 수십억 원의 채무를 지게 된 심영래는 2011년 거주하고 있던 고급 아파트를 부동산 임의 경매에 내놨고요. 영화 제작소 역시 경매에 내놨죠. 당시 아파트는 최초 감정가 53억 원에서 40억 원에 낙찰됐고요. 영화 제작소 역시 2011년 말 약 40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최초의 매각기를 진행했고 그 결과 40억 원에 단독 입찰한 사람이 최고가 매수인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100억 원의 빚을 지고 있던 심영래는 올해 3월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는데요. 이후 심영래는 항소심 등을 통해 방송 복귀를 위한 개그맨 150명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채무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혼자서 오피스텔하고 혼자 생활하지 부인하고 이혼해가지고 떨어져 있고 지금 다 합의서 받으려 지금
전 직원들 휴직 못 준 것들 지금 만나러 좀 다니고 있거든요. 마무리 지으려고. 그리고 그런가 하면 지난 1월 보도자료를 통해 괴한에게 피습됐다고 전한 가수 이광필이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 언론이 전했는데요. 보도 내용에 따르면 사건 이후에도 이광필의 몸 상태가 여전히 좋지 않아 수입이 제로에 가까워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팬클럽 회원들이 이광필을 돕는 모금 운동을 시작했다고 하죠. 그런가 하면 2011년 11월에는 개그맨 윤정수의 청담동 아파트가 경매 매물로 나온 사실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샀는데요. 당시 생방송 스타뉴스와 만난 윤정수는 경매에 대해 별일 아니라고 덤덤하게 말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혹시 집 있으세요? 똑같잖아 나랑. 그러면 뭘 걱정을 해. 어차피 똑같은 상태인데. 전혀 아무 일 없습니다. 집이란 것은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쿨 출신의 김성수도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집을 경매에 내놔야 했는데요. 쿨 해체 이후 솔로로 데뷔했지만 활동이 뜸해지고 이혼에 사업까지 잇따라 실패하며 생활고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제적인 것들이 제일 많이 힘들었었죠. 내기도 자주 못 만났었어요. 그때는 경제적으로 힘들다 보니. 출연료 미지급 문제 역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지난 3월 막을 내린 MBC 드라마 아들 녀석들의 경우 제작사 대표가 7억 원 상당의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은 채 외국으로 도주해 큰 충격을 안겨줬죠. 방송한 거에 90%를 받으라 그러는데 그러면은 일을 이렇게 우리는 그래도 받을 돈이라도 좀 있지만 아직 받을 돈도 없는 사람도 있는 모양이에요. 지금까지지만 앞으로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그런 대책을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듯 화려하기만 한 스타들의 이면에는 어두운 단면이 존재하는데요. 앞으로는 좋은 소식들로만 만날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